안녕하십니까.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민경인입니다. 6개 강원권 대학교 정시 모집 요강 중에 지금 말씀드릴 대학교는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그리고 춘천교대, 한림대학교입니다. 먼저 그 모집 요강을 보실 때 그 개요는 앞서 제가 앞선 영상에 그 가톨릭관동대,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안점은 일단은 26년 6학년도 올해 모집 요강에 대한 그 영역별 모집 인원이라든지 성적 환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작년과 대비해서 바뀐 부분을 꼭 반드시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의 사례자들, 작년에 합격자, 불합격자들의 데이터는 작년 성적 환산 방법으로 적용을 한 부분이고, 올해는 또 올해만의 방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면서 봐야 되므로 꼭 변경사항을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적비라든지 그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는 앞선 그 관동대, 강원대, 상지대학교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이제 3개의 대학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춘천교대, 한림대학교. 그중에 먼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그 정시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각 호별로 감점제로, 차등 감점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실제 그 환산점에 감점을 시켜보면 사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1호에서 3호라도 있다라면 거의 그 합격의 가능성이 많이 거의 배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올해의 주요 변경사항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바뀐 부분이 나군의 강원인재, 즉 의예과를 선발하는 강원인재 전형에 있어서 강릉원주대 치대 농어촌 전형이나 지역 기회균형 전형과 같이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 즉 학생들이 응시하기 위해서 1차 조건이 이 수능 최저를 맞춘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점수 간의 대결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용을 보시면 국수영, 과탐 2개 평균 중에 수학을 필수 포함하여 3합 5의 조건을 채운 학생들이 1차 기준이고, 그 조건을 충족시킨 학생들 한해서 이제 점수 대결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 요강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가군 115명 선발, 나군의 강원인재 의예과가 있는데, 나군은 통상적으로 203명을 선발하는데 이 의예과의 강원인재 전형은 2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예과인데 과연 2월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데,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그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2월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 그 의예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꼭 참고하여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수 응시 영역이 따로 원주 미래 캠퍼스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를 보면 자율융합계열부터 글로벌 엘리트 학부까지 요 첫 번째 해당되는 학과들은 국수, 영, 탐, 사과 상관없이 한 과목, 그 다음에 한국사를 모두 응시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탐구는 공통적으로 한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AI 반도체부터 방사선과 같은 경우는 사탐은 적용이 안 되고 과탐 응시자만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의예과는 앞선 학과들과 같이 한 과목이 아닌 과탐 2과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요소는 의예과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지원할 수 없고요. 미적 기하 중에 지원할 수 있다. 이고, 그 다음에 의예과는 과탐 2가지가 반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동일 과목 화학 1, 화학 2를 응시한 학생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1, 2를 응시했을 때 다른 교차 과목 1, 2를 응시해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을 보면 수능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1010점 만점입니다. 기본적인 점수 1000점에 한국사 점수
가산점이 반영돼서 1010점 만점이고, 여기가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 다른 강원권 학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가 교대, 춘천교대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100분위가 반영이 되는데, 그럼에도 서울 경기권과 같이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탐구가 변환 표준 점수가 적용이 됩니다. 변환 표준 점수는 제가 그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별로 표준 점수를 재산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수이고 탐구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점수의 그 체계가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탐구 같은 경우는 줄여서 변표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각 모집 단위별로 반영되는 점수 만점이 다르다는 얘기는 비율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융합부터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영어가 100점이 반영되는데, 반면에 동아시아 국제학부나 글로벌 엘리트, 즉 국제계열 학과는 영어가 300점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만점, 속의 만점 자체가 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고, 요거만의 또 계산 방법이 좀 차등적으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연공학 계열로 구분하는 학과들은 수학의 반영 요소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예과 또한 수학의 반영 요소가 크고, 의예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적, 기하, 응시자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영어 같은 경우는 환산되는 총점, 다음 페이지 환산점이 있는데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5점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환산이 되는데, 또 의예과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요. 이 점수에 3을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을 곱해주면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 3을 곱하는 부분은 여기 300점에 해당하는 과들의 예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는 탐구 2과목인데 탐구 2과목 또는 탐구 1과목을 적용하는 학과들에 보면 변환 표준 점수에도 또한 점수를 또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표에 2를 곱한다든지, 의예과 같은 경우는 총점이 200점이니 2과목 합에 2분의 3을 곱해서 또다시 변환을 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200점 만점으로 적용을 한 뒤에 또다시 300점 만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3을 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복잡한 계산 과정을 갖고 있는 게 연세대 미래 캠퍼스의 특징이므로 각 학과별로 내 과목 점수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반영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계산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가산점 제도가 적용되는데 10점 만점이고, 의예과는 3등급까지가 만점, 일반 학과들은 5등급까지가 만점이다 라고 차이점을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는 변표가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각 과목당 만점 환산을 위해서 곱하는 값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예과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1010점 만점에 각각 과목별로 계산법을 적용하여 변환을 시켜보면 작년 최종 50% 컷, 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50% 컷의 점수는 722.17, 70% 컷의 점수는 721.75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실제 예시를 갖고 와서 계산을 해봤을 때 표준 점수가 국어 134, 수학 135, 영어가 1등급, 영어가 1등급이면 100점이 되겠죠. 그리고 생명과학 68, 화학 65, 한국사 2등급이라는 가정을 하면 각각 국어와 수학은 계산에 있어서 그대로 표준 점수가 반영이 되고, 영어는 만점을 만들기 위해서 3을 곱하게 되고, 과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를 합치고 2분의 3을 곱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과 화학의 표준 점수가 내가 받은 수능 성적표의 점수는 68점과 65점인데 실제 그 점수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변환 표준 점수로 재산정하여 변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교육대학교입니다. 근데 교육대 계열 같은 경우는 주로
수시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크다. 차이점은 어떤 학교는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수능 최저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는 학교가 예를 들자면 서울교대라든지 우리 강원 지역의 춘천교대인데 그러다 보니 2월 인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모집 인원이 올해 122명으로 제시가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16명 플러스 2월 인원이 꽤 많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유의하시고 실제 학교에서 제시한 인원보다 플러스 되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다. 어떤 학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교대나 춘천교대처럼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있는 교대 계열에서는 2월 인원이 많이 잡히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예과나 강릉원주대 치대 일부 전형처럼 교대도 수능 최저가 정시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쉽게 생각하면 단계별 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 1단계는 이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영역에서 탐구 2개를 반영하고 평균을 3합 16이었다면 올해는 탐구 2개를 하나로 변화되는 조건을 주면서 14로 최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국어가 내가 3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3등급이다. 그럼 333 더하면 9등급이죠. 근데 내가 탐구를 너무 못 봐서 탐구가 6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9 플러스 6 하면 15가 되죠. 실제적으로 이 점수가 반영이 됐을 때 합격될 가능성이 있으나 1차적인 조건인 3합 14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 조건에서 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 또한 정시 점수 반영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작년 점수와 내 점수를 올해 내 점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점수가 안 맞을 겁니다. 이거 프로그램상 저도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만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점수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탐구가 작년에는 2과목이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1과목이 반영되므로 그 부분이 꽤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있어서 1호를 부여받은 학생은 100점 감점. 사실 이것도 1호 자체도 학교를 지원했을 때 어마무시하게 큰 위험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와 다르게 다른 학교는 차등적으로 감점을 하는데 교대는 아무래도 미래의 교육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보니 2호부터는 모두 부적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2호부터는 아예 지원 자체가 되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모집 요강을 분석해보면 먼저 성적 반영 방법을 보시면 다른 학교들은 주로 강원권에 있어서 100분위가 반영이 되는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교대만큼은 표준 점수가 반영되고 있다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는 취득 점수, 본인의 점수, 그 다음에 영어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등급별 환산 표준 점수, 그리고 한국사는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600점 만점이고 한국사를 가산했을 때도 600점이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만점이 된다면. 그 경우에는 600점으로 제한선을 두겠다라는 거고 국어가 33.3%, 최고점 200점, 수학이 33.3%, 최고점 200점. 그래서 국어, 수학의 비율이 영어, 탐구에 비해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탐구가 16.7, 16.7, 탐구는 한 과목 100점, 100점, 합 600점 만점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국사 가산점이 적용된다. 영어 환산점을 보시면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환산점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1등급부터 주로 3등급에서 딱 선이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등급 이후 12점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리고 4등 솔직히 말씀드리면 4등급 밑으로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등급 정도는 나머지 과목에서 어느 정도 정말 뛰어남을 보이면 12점 정도는 따라잡거나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5등급부터는 5등급에서 3등급인 친구를 잡으려면
점수가 거의 3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1차 적용으로 3합 14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수시 2월 인원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한다. 뭐 재작년, 그전년도 데이터를 보더라도 작년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 데이터만 갖고 왔는데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수시 종합전형에 있어서 일반전형 그리고 강원교육인재, 흔히 지역인재라 부르죠. 지역인재, 농어촌에 각각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꼭 수능 최저가 없더라도 그 지원 미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다 채웠더라도 학생들이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인원이 2월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로 인한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작년 기준 일반 전형은 55명이 2월 돼서 정시로 반영이 됐었고 강원교육인재는 33명, 농어촌 학생은 7명. 자, 그 뽑는 인원 비율상 강원교육인재가 작년 기준 제 기억에 3합 10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33명의 여유가 생겼고 정시로 2월을 했다. 그러다 보니 교대에서도 사실 그 2월 된 인원을 정시로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정시 성적이 낮아지는 위험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고자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정도 적정선에 있는 학생들 이상으로 우리는 선발하고 싶다라는 그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사례를 입력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작년은 탐구 2개 반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최종 컷이 최종 50% 컷이 460.8, 70% 컷이 450.1인데 올해 학생을 보자면 국어 133, 표준 점수 꽤 높은 점수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수학 119, 119면 약 4등급, 3등급 정도. 그 다음에 영어 2등급 환산점 95, 세계사 58을 갖고 있는 친구다. 그랬을 때 이 친구를 올해 반영을 시키면 414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 작년에 유사 데이터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점수 차이가 거의 50점 안팎으로 차이가 나죠. 50%랑.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작년과 비교해야 된다는 게 작년은 2과목이었습니다. 사탐이, 탐구가. 그러면서 그 점수 자체를 배제시켜야 됩니다.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사탐 플러스 1에 하나 더 점수를 얹는 형태였다면 올해는 이 점수를 빼고 가기 때문에 작년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고로 그 아까 우리가 대교육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했을 때 누적비라든지 사례자들의 등급,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발표하는 작년 정시 입결 데이터를 보시면 이따가 한림대학교 것들 보여드릴 텐데 그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적 100분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50%에 해당하는 학생의 100분위가 제공되고 있고 70%에 해당하는 학생의 그 100분위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내 100분위와 비교해 보면 이 100분위로 환산되는 표준 점수를 예측할 수 있고 작년 표준 점수와 올해 표준 점수로 또다시 변환시켜서 한번 점수 대결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각 담임 선생님들에게 아마 그 저희 전형 분석팀의 그 모집 요강 정립팀에서 배포가 될 텐데 표준 점수로 적용하는 학교들, 뭐 춘천교대, 그다음에 서울권의 여러 학교들은 그대로 100분위를 보시면 안 되고 작년 표준 점수와 올해 표준 점수를 비교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 사람이라면 올해 표준 점수가 국어가 133인데 작년으로 했을 땐 135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100분위여도. 그 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표준 점수를, 뭐 100분위를 비교하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꼭 반드시 그 작업을 거쳐야 정확한 비교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림대학교입니다.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산에 있어서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림대학교가 2과목을 반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과목의 평균 등급이 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에 유리함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고, 변동된 상황 같은 경우는 수시와 동일합니다. 자연과학대학교의 자율전공 모집이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학부와 인공지능 융합학부가 통합되면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통합 인원이 증가, 경쟁률은 낮아지는 양상을 수시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예측상 정시에서도 그런 유사한 경향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인다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은데 많이 뽑는 학과가 되다 보니 접근했을 때 내가 평균적으로 한림대학교 성적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모집 인원이 늘어났는데 경쟁률이 수시와 유사하다라는 가정이 꼭 적용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가군에 163명, 나군에 154명, 다군에 46명, 정원에는 2월 인원을 선발한다.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에 있어서 일반 학과들은 100분위 점수, 영어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점수를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어, 수학 2등급을 맞는 학생들이 갖는 100분위가 90점 초반대로 거의 많이 잡히긴 하는데, 한림대학교는 그거보다 점수를 더 높게 줍니다. 같은 2등급이어도 같은 3등급이어도 환산 점수가 일반적인 국어, 수학 100분위보다 영어의 환산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의학과 같은 경우는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미적, 기하, 과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학과들,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들은 뭐 간호학과나 글로벌 융합대학교 아래 빨간색 밑에 있는 학과들은 제외고요. 일반적 학과들은 두 가지 과목이 반영이 되는데 국, 수, 영 중에 잘한 거 하나 70%.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영어를 써먹었어요. 그럼 남는 게 국, 수, 탐이죠. 그 중에 내가 탐구를 잘 봤다. 그러면 2순위로 30%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순위에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과목은 국, 영, 수입니다. 탐구를 내가 아무리 잘 봤어도 1순위 70% 과목에는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므로 무조건 2순위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한림대는 탐구가 2개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과, 의학과, 간호학과, 글로벌학과는 각각 과목이 모두 반영되는데 퍼센트가 좀 학과 특성에 따라 다르다. 특히 글로벌학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국제 계열이기 때문에 영어가 60%가 반영된다. 그 외에 좀 다른 과들, 융합과학수사나 미디어스쿨 등등은 위에와 동일하게 잡히기 때문에 단과대 구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띄어쓰기가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칸이 이 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가 좀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 숫자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다른 과목보다 다소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 2등급의 점수가 95, 3등급이 88입니다. 3등급이 88이라는 얘기는 거의 2등급과 근사치에 있다. 실제 다른 수학, 국어 점수와 근사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영어를 잘 본 친구가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국어가 3등급인데 영어가 4등급이다. 그런데 100분위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낮은 4등급의 영어가 1순위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영어 환산점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한림대도 가산점이 적용이 되는데 이 이공계열과 간호학과 쪽에서 미적, 기하 10%, 과탐 10%가 각각 반영됩니다. 각각. 유리한 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대 자율전공에 희망하는 친구가 A 학생은 확통을 보고 사탐을 봤어요. 그리고 B 학생은 확통을 보고 과탐 1개를 봤어요. C 학생은 미적을 보고 과탐 2개를 봤어요. 셋 다 원점수는 동일하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유리한 학생은 C, B, A로 작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조건은 뭐냐? 그 가산점이 붙는 과목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적을 봤는데 국어, 영어 점수가 높아요. 그럼 당연히 국어, 영어가 1과목, 2과목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럼 가산점이 붙지 않습니다. 왜? 미적이 적용되는 과목으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 내가 수학이 1과목인데 미적이고 2과목이 국어다. 그럼 가산점이 붙는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걸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환산점에 5%, 7%의 가산점을 준다. 반면 한림대학교는 원 100분위의 가산점을 부여한 점수를 재환산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탐구 100분위가 80이다. 과탐이 80이다. 근데 과탐에 10%가 적용이 되니 내 점수는 80이 아니라 88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88이 곱하기 3에서 30% 점수로 반영이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가 과탐 평균 2개가 한림대는 과탐 평균 2개가 적용하기 때문에 사탐 하나, 과탐 하나인데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만 가산점이 붙는 거고 과탐에만 내가 과탐 2개다. 그럼 가산점 붙은 거, 가산점 붙은 거 합쳐서 환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 입력을 실제 수학과 미적, 이 자연과학대에 소속된 바이오메디컬 학과의 점수를 제가 갖고 왔는데 예상보다 점수가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2과목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선별적 적용으로 인해서 그 점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50% 컷이 896, 70% 컷이 896. 실제 그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작년 사례자의 100분위를 보면 수학이 70%입니다. 영어가 2등급입니다. 그럼 영어 2등급이 95점이므로 이 친구가 이게 70%가 반영이 됐을 거고 수학이 2과목 30%로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수학 100분위 70에 영어 2등급이면 꽤 점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죠. 2과목을 잘 본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실제 사례에서 등급만 두고 봤을 때 학과별로 편차가 있지만 1과목 3등급, 2과목 4등급인데도 떨어지는 케이스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예시 사례를 갖고 왔는데 국어 100분위가 52, 수학이 59, 영어가 3등급, 과학이 72, 64. 그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과목들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영어가 1과목으로서 70%가 반영이 됩니다. 88 곱하기 7.0이 되겠죠. 그럼 수학에 미적을 봤으니 가산점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 수학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값입니다. 그랬을 때 입혀지는 값이 수학 대신에 과탐이 되므로 과탐에는 가산점이 붙겠죠. 각각 10%씩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탐구의 평균을 적용한다고 했으니 탐구 평균의 가산점이 6.8, 10%, 거기에 3을 곱하면 840.4 이므로 탐구의 100분위가 이 점수 때문에 거의 4등급, 5등급 대 친구거든요. 근데 4등급, 5등급 대 영어가 3등급임에도 4등급, 5등급인데 점수가 70% 컷에 안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왜냐? 작년 사례를 봤을 때 영어 2등급, 이미 1등급에 밀리죠. 점수에서. 그 다음에 수학에서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0분위로 보나 환산으로 보나 둘 다 점수가 좀 밀리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림대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수시와 마찬가지로 정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상담하기, 정시 상담하기가 있는데 자 정시 탭을 한번 눌러봤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아서 아마 오늘 수능 성적이 지금 촬영 일자 기준으로 수능 성적이 배포가 됐기 때문에 아마 대학교에서도 이제 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시를 눌러보면 자기의 정보를 넣고 관심 학과를 넣고 본인의 성적을 그대로 입력하면 약 2년치, 3년치의 사례자들과 나의 점수로 A, B, C를 나눠줍니다. A는 안정적 합격, B는 후보 합격, C는 불합격의 그 자신의 급간 위치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례자들의 데이터가 가공될 리가 없잖아요. 가공되지 않은 것들을 온전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한림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요 솔루션 프로그램을 학교에 그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그 솔루션 프로그램에 그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공지사항에 띄울 겁니다. 그거를 활용해 주시면 가장 정확한 값을 산출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강원 지역에 대한 모든 정시 요강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